안녕하십니까. 자, 181페이지 제1절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에 관한 이론을 한번 정리해보자. 자, 의의는 뭔가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이유는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입니다. 따라서 점유권이 인정되려면 사실상 지배만 하고 있으면 돼요. 훔쳤든 뺏었든 머리 있는 거예요? 점유권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은 일치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점유의 관념화라고 합니다. 1번 점유보조자 의의는 뭔가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일치되는 사람을 말하고요. 얘는 가정부나 파출부, 알바생을 생각하시면 돼요. 효과부터 먼저 보시면 간단합니다.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점유자는 아니다.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 인정되지 않고요. 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점유자이어야 하니까. 이게 뭐죠? 효과죠. 자, 문제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기억, 부부 사이에서는 점유보조자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지시 명령 관계가 아니니까요. 니은번 자기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게 된다면 그 물건도 뭐가 되냐면 점유보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재 예가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돌베기 딸내미에게 딸랑이를 선물해 줬어요. 그럼 이 딸랑이는 명백히 딸 겁니다. 왜요? 선물해 준 거지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얘는 자기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흔들 수는 없는 거죠. 밤늦게 막 흔들면 엄마가 시끄러 그러면 흔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자기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뭐죠? 점유보조자가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이 나오면 X겠죠. 자기가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는 점유보조자가 될 수 없다. X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간접점유자입니다. 의의가 나오는데 넘겨보시면 이런 문제입니다. 자, 사실상 지배를 안 해요. 그래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을 간접점유자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되는 거죠. 왜요? 임대인은 자신의 소유물을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차인에게 지배시키고 있다.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가 인정이 돼요? 점유권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간접점유자 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임대인을 떠오르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2번 간접점유 효력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간접점유자 임대인은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력구제권은 없어요. 다만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사례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럼 갑은 이제 임대인이고 을은 임차인이겠죠. 물론 이 건물에 사는 사람은 임차인 을이죠. 다시 말하면 을은 이 건물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 명백히 점유자인데 갑도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을에게 자신의 물건을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 인정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간접 점유자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 개의 물건에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을에게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두 사람의 점유권이 뭐 되는 거예요? 충돌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일단 을의 점유권이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이 더 세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는 있지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을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갑은 점유권이 있고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더라도 누구한테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을에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을이 살아야 될 요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하고 있다면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할 것은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에게 직접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작년에 시험 문제도 이 부분에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 이런 문제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는 자주점유예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는 타주점유예요.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점유 개시 원인이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 같은 경우에는 자주점인 거고요. 임대차다, 사용대차다, 전세권 설정 계약이다. 이런 경우에는 뭐죠? 타주점인 거죠.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그래도 자주점유예요.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남의 물건이래요. 타인 소유물 매매라 하더라도 뭐예요? 자주점유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는 자주점유가 소유권이 있는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에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자주점유거든요. 도둑놈도 자주점유입니다. 왜냐하면 왜 훔쳤겠어요? 가지려고요. 다시 말하면 소유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자주점유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 거죠. 매매가 무효예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겠죠. 근데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겠어요? 가지려고. 따라서 이 사람의 저는 뭐예요? 자주점유인 거죠.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래요. 타인 소유물이래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겠죠. 근데 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겠어요? 가지려고요. 따라서 이 사람의 점유는 뭐예요? 자주점유인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 다만 우리 판례는 무효래도 자주고 타인 소유물이라도 자주점이지만 무효임을 알면서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례 좀 모순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매매가 무효입니다. 자주예요. 알면서 했으면 뭐예요? 타주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라도 뭐예요? 자주예요.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했으면 뭐예요? 타주예요. 그러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층에 보시면 점이 효력해가지고 1번 점의 추정적 효력에서 1번 점의 태양이 나옵니다. 점이라고 있으면 소유의 의사 자주점임을 추정받습니다. 선이 평온 공용까지는 추정이 돼요. 다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주, 선의, 평온, 공연 네 가지는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자기가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점유 계속은 추정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거든요. 20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취득수예요. 그럼 20년 동안 계속 점유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전후 양 시점을 점유하고 있다면 중간은 뭐죠?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고요. 3번 점유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200조는 동산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꼬질이 안경은 저 인간 거구나 생각을 하겠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이 동산 안경을 점유함으로써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 아파트는 저 인간 거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을 뭐로요? 소유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의 하나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을 받습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를 입원해가지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아주 잘 내는 부분이죠. 1번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 무슨 말입니까?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이 발생했을 때 그 과실은 누가 갖느냐? 결론은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고요. 악의의 점유자, 폭력에 의한 점유자,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악의,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되고요. 만약에 자신의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대가라도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 우리 민법은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무과실까지는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선이지만 과실이 있더라도 저는 과실을 뭐 할 수 있어요? 수취할 수 있는 거예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과실을 수취하게 되면 상대방이 뭘 입어요? 손을 입는다는 거죠. 뭐 때문에? 저의 과실 때문에요. 따라서 이때는 상대방은 저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선의 무과실의 점유자가 과실 수취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X고 선의이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O예요. 다만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점유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2번 점유자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의 책임인데 일단 기본 전제로서 점유자에게 멸실 훼손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책임은 어떻게 짓냐면 점유자가 선의이고 and 플러스입니다. 거기다가 자주 점유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악이거나 또는입니다. 또는 타주인 경우에는 손해의 전부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용을 지출했어요. 필요비, 수리비를 말하죠. 보존비를 말하죠. 점유자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넘겨보시면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유익비, 계량비를 말하죠. 이익이 있는 비용이란 뜻인데
유익비도 선악불문하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런 청구에 대해서 회복자 입장에서는 지출 비용이나 가액의 증가 보증 둘 중에 하나를 지급하면 돼요. 여기서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회복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점유자가 선택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우리가 앞강의에서 했어요. 물권 청구권 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자고요. 첫째,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침탈이 있어야 된다. 둘째,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 세 번째, 1년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1년이라는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출소기간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평가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5번 점유소와 본권에서 다시 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한 소송과 소유권을 이유로 한 소송은 전혀 별개의 소송입니다. 따라서 1번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점유권만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고요. 본권, 소유권을 고려해주면 안 되고요. 2번 두 개의 소송은 전혀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안 줘요.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더라도 또다시 소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하고요. 소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승소할 수도 있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죠. 아주 간단히 정리했는데 이거 가지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 문제입니다. 1번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 X. 왜요?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 뭐가 인정되는 사람이요?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니까요. 2번 다음 중 본권을 가지지 않으나 점유권을 가지는 자. 본권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소유권. 그죠? 자, 그러면 소유권을 가지지 않으나 점유권을 가지는 자. 5번 절취한 자죠. 물건을 훔쳤으면 사실상 지배라니까 뭐는 있어요? 점유권은 있지만 뭐는 없는 거예요? 소유권은 없는 거예요. 답은 뭐죠? 5번이죠. 3번 문제입니다. 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점유권은 뭐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하는 물건이죠. 2번 점유보조자도 점유권을 갖는다. X죠. 점유보조자 누군가요?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가 점유보조자죠. 누가 떠오르십니까? 가정부, 파출부, 알바생. 답은 뭐죠? 2번이 되네요. 3번 저당권은 뭔가요? 설정 등기함으로써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저당권이죠. 저당권자는 사실상 지배는 안 해요. 따라서 점유권을 갖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는 질문도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넘기셔도 이제 4번 문제를 보시면 틀린 것을 찾으려네요. A번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 악의 점유자죠. 비용은 선의의 점유자도 악의 점유자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으니까. 보존을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회복자의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네요. B번 타인의 물건을 임대하여 차임을 수취했어요. 차임도 과실이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조심할 것은 천연과실이 뭐가 있어요? 사과나무의 사과, 그죠? 소가 짜는 우유, 닭이 낳는 달걀. 법정과실은 뭐가 있습니까? 이자, 차임, 지료, 그죠? 그럼 우리는 뭘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것이니까 과실하면 사과나무의 사과를 떠올리지 마시고 차임이나 지료를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보자고요.
타인의 물건을 임대하여 차임을 수취한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차임의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 자신에게 본권이 있다고 믿은 때, 그러면 본권이 있다고 믿었다는 말은 자기 물건이라고 알았다는 얘기죠. 선의의 점유자입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환해야 한다. X죠. P번은 X네. 10번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 악의 점유자죠. 악의 점유자는 점유자의 아니에요? 점유자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이잖아요. 악의 점유자도 물론 점유권이 있고요. 점유권에 의한 물권 소유권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점유가 방해되어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D번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용하게 타인의 만년필을 점유하는 자가 점유 개시제 소유권이 있다고 가실 없이 믿은 경우 10년간 점유를 계속하면 그 물건을 시효 취득한다. X고요. 동산에 대한 취득 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취득 시효자가 선이고 무과실이면 10년이 아니라 5년이기 때문에 이건 뭐죠? X예요. 다시 한번요. 점유를 취득 시효하려면 몇 년이 필요하죠? 10년이 필요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선이고 무과실이면 10년이 아니라 5년이기 때문에 D번은 뭐죠? X죠. 2번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러면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믿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했다는 말은 뭐예요? 자주점유라는 얘기죠. 그죠? 자신의 귀책사에 의해 물건을 훼손한 경우 현존 이익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족하다. 맞나요? 자, 다시 볼까요?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선이고 뭐예요? 자주죠. 선이고 자주면 뭐예요?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틀린 지문은 B와 C에서 2번이 답이죠. 5번 문제입니다. 점유의 태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처분 권한 없는 자예요. 그러면 타인 소유물이죠. 그러니까 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남의 물건을 샀더라도 자주점유인데 남의 물건인지를 알면서 샀으면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잖아요. 그럼 보자고요.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뭐라고요? 알면서 토지를 매수하여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명의 수탁자,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명백히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입니다. 3번 남의 땅에다가 허락도 없이 묘를 썼어요. 명백히 이 사람도 뭐예요? 타주점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년 지나면 남의 땅을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을 취득시효하는 거거든요. 왜요?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니까. 3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X인 거죠. 답은 3번이네. 4번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에요. 팔았죠. 왜 팔았어요? 가지기 싫으니까. 따라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받은 사람은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유겠지만 매매 계약을 하고 아직 안 주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물론 뭐겠어요? 타주점유겠죠. 따라서 매도한 사람이 매매 대금을 다 받은 후에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이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상속은요.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시킵니다.
아버지가 당사자면 상속받은 아들도 당사자예요. 아버지가 악이면 상속받은 아들도 악이에요.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인 거예요? 타주인 거예요. 왜요? 민사상 법적주의도 뭐예요? 승계시키니까요. 5번. 부동산에 대한 선친의 타주 점유를 상속한 자가 하는 점유는 비록 내심으로 마음속으로 당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점유는 뭐예요? 타주 점유입니다. 왜요? 타주 점유라는 법적주의가 뭐가 되기 때문에요? 상속이 되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6번. 점유의 추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동산의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 시에 그 동산에 관한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려면 그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를 점유할 권한이 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다. X. 일단 비용은 유익비는 선이든 악이든 뭐예요?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답은 1번인 거죠. 2번. 부동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맞아요. 왜요?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의 의사, 선입평은 공연이 뭐가 돼요? 추정이 되니까요. 3번. 물건의 점유자는 선입평원 및 공연하게 점유한 거 추정한다. 맞아요. 4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죠? 따라서 20년간 매일매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5번 조심하시는데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라 본다. 맞고요. 조심할 것은 그 소가 제기된 때예요. 다시 말하면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로 전환되는 거죠? 소송이 제기됐을부터 악의 점유자로 전환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1번입니다. 7번. 점유권에 관하여 맞지 않는 것은 1번.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생긴 법정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맞아요. 왜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2번. 점유자는 평온 공연 및 선의로 점유한 것 추정된다. 맞죠? 3번.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하는 것을 추정된다. 맞습니다. 소유의사죠. 4번. 점유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 추정된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맞고요. 5번. 간접 점유자는 점유 보호 청구권이 없다. X. 간접 점유자도 사실상 지배는 안 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8번 문제입니다. 점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공사의 시공자로서 사후감정가에 가하여 보상하기로 하고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토지를 점해요. 그러면 빌린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감정가격에 의해 사회 보상하기로 한다는 말은 산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뭐예요? 매매니까. 무슨 점이겠어요? 자주점유겠죠. 2번.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이지만 점유권이 있지만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맞죠? 3번.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자. 그죠? 자, 보자고요.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하면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예요. 그러면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자가 그 지상의 건물을 축조하고 건축물 과대제장에 등재했더라도 여전히 무슨 점이요? 타주 점유인 거예요.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하면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니까요.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임차인의 점유는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고요.
5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민법의 규정상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비용이죠. 필요비든 유익비든 선악 불문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네요. 10번 문제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부당이득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맞아요. 왜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요. 2번 선에 대한 과실 유무는 불문하지만 판례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맞아요. 다시 말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선이기만 하면 과실 수취권이 인정이 돼요. 다만 선이이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잘못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요구합니다. 3번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멸실 훼손됐어요.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의이고 자주 점유해야 돼요. 따라서 선의의 타주 점유라면 전부를 배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3번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점유자는 물건을 반환할 때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 자, 우리가 점유물을 이용했다는 말은 과실을 수취했다는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된 거죠. 필요비는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저한테 해가지고 야 등기 좀 말소해줘 그랬더니 필요비 안 주면 못 돌려줄 거야. 그러면 동문서답이죠. 누가 저한테 와서 돌려줘 그랬더니 돈 안 주면 나 못 돌려줘 이 말은 맞지만 돌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등기 말소해줘 그랬더니 비용 안 주면 나 못 나갈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동문서답이죠. 완전 삼천 본 거잖아요. 그죠? 보자고요. 회복자가 뭘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점유자는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겠죠. 왜요?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네 등기 말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그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11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반복적입니다. 그죠? 반복적인데 일단 1번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증가액에 현존하면 점유자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1번은 뭐죠? X고요. 2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니까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3번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선이고 자주점유여야 돼요. 선이고 타주면 전부니까 3번도 뭐죠? X고요. 4번 방금 했죠? 5번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맞죠? 왜요? 선이고 자주점유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니까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